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프린트가 좀 다시 나왔어요. 책 출판이 지금 이번에 개정이 많이 돼서 좀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합격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총칙 20페이지. 자, 배운 거 한번 복습하자고요. 20페이지 총칙. 총론 파트죠? 20페이지. 오늘 프린트 총칙. 총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총칙, 총론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 총칙, 총론 파트를 잘해야 세법을 잘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일단은 20페이지. 자, 조세의 의부터 가야죠. 조세가 뭐예요? 조세가 조달하는 세금. 줄여서 조세. 세금이라 그러면 싸게 보이잖아요. 고급스럽게 조세. 조달하는 세금. 그래서 모든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세. 그럼 조세의 정의는 알아야죠. 그래서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별 분배 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거두는 금전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자, 근데 거기 뭐가 하나 빠졌죠? 4번 옆에 반대급부 없이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예요. 자, 세금은 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국민이 세금을 안 내려고 뭐 할 수 있어?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법률에 의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딱 적으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다. 그럼 우리 세법은 앞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뭐 위주로 배운다? 과세 요건.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가 딱 기억나야 돼요. 자, 배운 거 이제 확인합니다. 4가지. 첫 번째 뭐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누가 납세무자인가? 누가? 개인 법인이 되겠죠? 납세 의무자. 얼마짜리냐?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리고 세 부담률을 뭐라 그런다? 세율. 그래서 이 4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중요한 요건은 4가지라고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무엇? 그 다음 누가 납세무자인가? 누가? 개인 법인. 그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 그 다음 세율은 세부담율을 얘기하죠? 세부담율. 이렇게. 네 가지. 딱 거기 적어 놓으라고요. 적었어요? 자, 일단은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 조세의 특징. 자, 1번 조세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지자체죠. 국가가 걷어가면 우리는 2글자로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3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두 번째 줄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그래도 공과금은 쓴 만큼 내는 거죠. 수도료, 물값 내잖아. 전기, 요금, 이거는 쓴 만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과태료, 각종 벌금은 제재 성격이죠.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공과금은 쓴 만큼 내는 거예요. 물값, 전기료. 그래서 세금은 뭐다? 반대급부가 없다. 자, 그 다음 2번. 출제되는 게 2번이잖아요. 자, 딱 별 붙이고 조세는 원칙이 뭐다?
금전납부가 원칙입니다. 금전으로 납부해요.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와 뭐를 할 수 있다? 물납과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옆에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네요. 옆에 딱 참고 적혀 있죠? 우리는 몇 가지 위로 세법을 배운다. 5개. 자, 취득세는 지방에 갖다 내는 거죠?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그러나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국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라고요. 국세.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5개 위주로 배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매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5개. 또 하나 뭐를 잠깐 배우나요? 사업자가 팔 때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이 팔았을 때,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매매업자 등이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20페이지. 20페이지에요. 지난 프린트는 가방 속에 집어넣어요. 필요 없어요. 자, 이 프린트부터만 잘하면 된다고요. 오늘따라 굉장히 심각하네요.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편안한 게 최고예요. 자, 그럼 이 3가지는 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그리고 이 3가지는 국가에서 걷어가죠?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뭐다? 국세. 그래서 세법의 기초는 뭐다? 지방세, 국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개인이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매매업자가 팔죠? 매매업자는 세금의 이름이 다르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를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자, 그럼 이제 물납, 분할납부 이거를 기억해야죠.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납. 그래도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하죠? 왜 둘 다 불가능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그럼 등록면허세도 능력으로 보니까 금전납부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제외하면 안 돼요. 포함.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지금부터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죠? 물납은 안 돼. 그러나 뭐는 된다 그랬어요?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상중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학급 문제예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밑에 3가지는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둘 다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학급 문제라고요. 그럼 왜 물납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물납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고액 납세자. 그럼 우리가 물납하면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손해 나잖아. 아주 이제는 다 안 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럼 물납하면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시켜야죠? 그럼 평가를 하는데 뭘로 평가한다? 공시가격. 그러니까 시세로 평가를 안 해요. 그래도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니까 20, 30% 손해나죠? 그러니까 물납하는 자들이 없더라. 그래도 국세는 폐지시켰어. 그러나 돈이 모자랄 때는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재산세는 남아있을까요? 왜 남아있어요? 물납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요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세종시는 3억 떨어졌어요. 아파트가. 더 떨어져야 돼. 알아들었나요? 분양가에 조금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다 분양가격이 있잖아. 우리 동네도 분양가가 4억인데 10억가. 그건 한 6억 정도만 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아무도 모른다. 알아들었나요? 미래의 그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일부 지역이 좀 폭락하고 있다고요.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내주시고, 자, 그래서 책 봐요. 밑에 참고. 재산세 물납 나왔잖아요. 재산세 물납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만 가능하다. 중요한 숫자죠. 1000초가, 500초가 하면 안 돼요. 요건 1000초가 일명 물천지예요. 그래서 이 분할납부는 종부세, 그래서 거기 물납이 나왔죠? 물납은 종합부동산세 할 수 없죠? 양도소득세도 할 수 없다. 물납, 재산세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초가. 그럼 분할납부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요건이 250초가. 숫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1000초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래요. 물납. 분할납부는 얼마 초가다? 250초가. 딱 적으라고요. 재산세 분할납부. 자, 그리고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몇 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한다? 2개월입니다. 2개월이 6개월 하면 안 돼요. 종부세가 6개월이라고요. 강론에서 다 배워요. 2개월 납기 경과 후. 자, 그리고 재산세 물납은 부동산인데 어디 것만 받아준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밖에 있는 거 하면 틀려요.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연제구 것만 받아줘요. 다른 구 거 안 받아준다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조세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세의 분류에 앞서서 여기 보자고요. 출제 안 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법인세. 법인이 벌었을 때 법인세 출제 안 되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출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속세. 상속세도 출제가 안 돼. 그리고 증여세도 출제가 안 돼. 출제가 안 되더라도 기본 내용은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네 가지 중에서 이거 다 국세죠? 세무서와 관련있는 국세다. 국세 중에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뭐밖에 없다? 상속세. 증여세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국세 중에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상속세밖에 없다고요. 증여세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단순형은 뭐다? 알아둬야 돼요. 왜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할까요? 돌아가셨잖아. 부동산만 남기고 돌아갔네요? 금전을 안 남기고 돌아갔어. 그럼 상속세 내야죠?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만.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와 있죠? 20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20페이지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잖아요. 국세의 상속세법에서 물납제도가 있다. 상속세. 그 용어가 나와 있죠? 상속세는 물납제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20페이지 제일 아래 상속세법 나왔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1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주체에 따라 분류.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오로지 누구만이 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국세라 그래, 국세. 그래서 국세는 뭘로 나눈다? 내국세와 관세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관세는 알죠? 외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 물품을 구입하면 관세를 물어야 돼요. 관세청장이 관할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다? 내국세, 국세청장이 관할한다고요. 그래서 국세 꼭대기 나와 있죠?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걷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고 국세청이 담당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 등을 수입할 때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을 관세. 그래서 관세청. 그래서 관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박스. 자, 박스, 국세. 자,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죠. 그럼 내국세만 알면 돼요. 그럼 국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13개. 세목이에요. 세금의 이름은 13개가 있다. 한번 마음속으로 씌워봐요. 13개 되나 안 되나? 관세 빼고. 다 이런 게 국세입니다. 세무서가 걷어가는 국세라고요. 13개 맞죠? 종일 쓰려고 그래요,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건, 자, 밑줄 그어요. 소득세 출제되죠? 자, 소득세는 뭐와 뭐를 합친 거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친 거예요. 원래 퇴직소득세도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소득세 하면 양도와 종합소득세를 합친 거다. 그리고 법인세 X 출제 제외. 자, 상속세 X, 증여세 X. 그러나 국세라는 건 알아야 돼요. 기초는.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O, 부가가치세 X, 개별소비세 X, 특정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개소세 다 국세예요. 자, 주세, 술 마실 때 먹는 세금 뭐다? 국세. 그래도 배우자가 술 먹고 돌아오시면 저 녀석 세금 냈구만. 국세예요, 국세. 술값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거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한 분들이야. 세금을 100% 정확히 내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도 지방세로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 인지세 동그라미. 자, 인지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계약서 쓸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사고 팔 때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잖아.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세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증권거래세 X. 주식 팔 때. 그래도 동그라미 친 거 위주로 나죠. 목적세. 자, 이거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라죠.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럼 출제되는 거는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자,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그래도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절대로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요. 국세. 이렇게. 그래도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면서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고 답해야 돼요? 국세.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지방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지방세.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럼 지방세는 특징이 뭐다? 특징이 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8군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시, 자치도 8군데 단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방세 나와 있죠? 그럼 이걸 구분하려면 힘들어요. 딱 뭐만 구분하면 된다? 옆에 세목별 과세 주체 이것만 3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항상 출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알면 그게 답이에요. 셋 중에 하나. 자,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권한이 많은 자, 특광도세. 그래서 취득세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들어가는 특광도세. 그래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줄여서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광도세, 광역, 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이렇게. 구세 그러면 틀려요. 2번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광역 자치단체장이 걷어갈 수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걷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주인이라고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간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자, 그 다음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래도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시장, 군수가 걷어가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간다. 그래도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군세. 그래도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시군구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군세. 자, 그럼 여러분들 동네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동네에서 상가를 분양받았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쳐야 돼요?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 여러분들 동네는 광역시장이지. 그 다음 매년 재산세를 내야죠? 그럼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야? 구청장이야. 여러분들 동네라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그럼 여러분들 동네는 누가 주인이야? 구청장이지. 여러분들 동네라도 알고 수업 들어요. 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취득세는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죠? 많이 들어오니까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특광도. 재산세는 취득세보다 덜 들어와요. 덜 들어오니까 힘이 약한 자, 시군구. 그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등록면허세잖아. 기억이 안 날 때는 등 긁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구. 등 긁을 때 도구. 도구. 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기초과정에서 필수라고요. 자, 그 다음 납세지는 어디로 갈까요? 납세지가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그래서 국세는 사람 따라다니죠?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국세는 원칙이 주소지. 이거 지방세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원칙이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경비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주소지가 아니에요. 물건 소재지로 가야 지자체에서 사용하죠? 근데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 뒤에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취득세는 소재지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 재산세는 소재지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납세지는 국세는 사람 주소지로 가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자, 21조.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럼 사용 목적 없이 법률에 의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보통세.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보통세.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예요. 보통세. 그러면 특정한 목적에
그래서 특정 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목적세. 그럼 현행 목적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5개. 그럼 우리가 관세 빼고 세금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우리가 국세는 13개죠? 13개고 지방세는 11야. 13개, 11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토탈 관세 빼고는 세금의 이름은 24개예요. 24개 중에 몇 개만 목적세다? 5개. 그럼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 그럼 목적세 나왔네. 그럼 목적세도 반드시 구분해야죠. 국세에 대한 목적세와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로 구분한다. 국세에 대한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다? 3개. 지방에 대한 목적세는 2개. 일명 뭐다? 교농.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국세예요.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앤드 목적세라고요. 그 다음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2가지가 있죠. 일명 지치. 그 다음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다? 지방세야. 하나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하나는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 그 지역의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지방교육세.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세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답한다? 목적세 앤드 지방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이거는 목적세 앤드 지방세죠. 근데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뒤에서 배워. 재산세와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는 병기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날라오는 부가세예요. 이렇게.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예요.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 줄 물어보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앤드 목적세 앤드 부가세. 농특세를 적어야 돼요. 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앤드 목적세 앤드 부가세. 이렇게.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앤드 목적세 앤드 뭐다? 병기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어야 세법을 잘할 수가 있어. 전 국민의 40몇 프로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분들은 배우고. 자,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매년. 그럼 재산세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 날라오죠? 그 또 하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나란히 적어 날라오고 지방교육세 20%가 무조건 날라오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년 고지서를 보잖아요. 매년 봐.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본세가 재산세잖아. 그 다음 재산세의 20%는 뭘로 날아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서 어떤 세금이 날라와? 지역자원시설세. 모르신 분들은 뒤에 강론파트에서 배워요. 그럼 이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집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박스.
자, 우리가 배우는 5개는 뭐다? 보통세예요, 동그라미. 목적세가 아니라고요. 보통세다. 자, 넘어가 보죠. 자, 23쪽으로 들어갑니다.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 전가가 뭐다? 세 부담을 타인에게 넘기는 거를 전가라 그래요. 전가라 그래요. 전가. 자, 전가. 전가예요. 자, 직접세. 자, 직접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직접세는 전가가 된다 안 된다? 전가가 안 되는 세금입니다. 뭐와 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와 담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갑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담세자. 갑.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세는 전가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갑이 부담하고 갑이 납부하는 거죠? 담세자가 뭐다? 세금을 부담하는 부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자. 자, 그 다음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직접세입니다. 직접세. 발음 잘해야 돼. 직접세야. 직접세가 아니에요. 자, 간접세. 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사항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부담자가 다르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누가 한다? 실제 부담은 누가 한다? 갑돌이가 하고 납부는 누가 해준다? 을돌이가 해준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접세.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부가가치세만 밑줄 그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으로 뭐다? 간접세잖아. 그리고 담배 필 때 내는 세금, 담배소비세. 담배값 속에는 세금이 들어있어요. 부담돼 있죠? 납부는 사업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뭐다? 납부는 소비자가 하죠? 부담은 소비자가 해. 납부는 사업자가. 자,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물품을 사잖아요. 물품을 사요. 그 영수증 딱 보면은 뭐가 들어있어? 부가세 포함 항목.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부담은 누가 해? 소비자. 납부는 누가 해준다?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으로 뭐다? 간접세예요. 자,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대부분 뭐다? 직접세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자, 4번. 재산의 귀속 여부에 따라 이거는 별 딱 붙여 알아야 돼요. 인세, 물세다. 인세, 물세네요. 자, 인세는 뭐다? 글자 그대로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인세.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물세. 자,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인세, 물세. 자, 이거는 좀 쉬었다 하고 한 장짜리 한번 꺼내봐요. 자, 이거 잘해야 돼. 앞뒤로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이거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이 한 장짜리를 배운 한도 내에서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쪽과 이쪽으로 돼 있죠? 빨리 꺼내세요. 이쪽과 이쪽. 자, 1페이지. 오늘 배운 거. 자, 독립세. 자, 독립세 1페이지도 못 펴는구나. 아이고, 1페이지 여기 있고 뒤에 2페이지. 제발 좀 픽이라도 잘 펴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일단은 5개 나와 있죠, 왼쪽에. 자, 1번, 2번, 3번은 지방세, 4번, 5번은 국세예요. 됐죠? 됐나? 자, 그 다음 밑에 6번 지방교육세, 지방세예요. 7번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인지세, 국세. 10번 지방소득세,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다 지방세입니다. 국세, 지방세 구분했어요? 자, 그 다음 올라가요, 이제. 물 나쁜 납.
자, 1번, 2번 취등록론에 쓰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 분납 불가능하죠? 그러나 물납, 분납이 가능한 거는 재산세. 3번 옆에 적어. 뭐를 포함한다? 살짝 적으라고요.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예요. 도시지역분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요. 재산세 옆에 도시지역분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도시지역분 3번 옆에. 자, 그 다음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되죠? 양도세도 똑같고. 자, 과세권자 세 번째 칸 납세지와 과세권자.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죠?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등록면허세 소재지 도구.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죠? 국세는 사람 주소지로 가요.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가 납세지라고요. 됐죠? 자, 밑으로 내려와요. 6번 지방교육세. 특광도세 이런 거 알 필요도. 지방교육 6번 지방교육세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세. 그리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뭐다? 부가세. 설명한 것만 알아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앤드 뭐다? 목적세. 앤드 뭐다? 부가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나와 있죠? 지방세면서 뭐다? 목적세. 밑줄 그어 병기조세. 병기세예요.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세. 적으셨어요? 자,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추려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